지식 채널 2에서 발췌한 세월호 대참사를 겪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목소리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때때로 듣는 말. 동요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 대다수 고등학생들은 반복되는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다 따랐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세월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꾸준히 들어왔던 말이에요. 학교라는 그 자체가 가만히 있으라는 곳 아닌가요? 왜요? 라고 엉격거려 물어봤다가 엄청 혼난 적도 있어요. 대부분의 어른이 길을 정해두고 그 길과 다른 선택을 하는 우리들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청소년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어른들의 말도 잘 들어주지 않는 사회라는 생각도 들어요. 큰 여객선 안에서 다 같이 모여있다 누군가 혼자 나가려 했다면 다른 아이들이 혼자 튀려고 한다며 싫어했을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고 토론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세월호가 과적이나 무리한 개조를 할 때 선원들 간에 충분히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어땠을까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사건 이후 또다시 반복되는 그 말.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동요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라. 그냥 아는 동생일 뿐인데 왜 분향소까지 가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아이들이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지금 이 사회가 우리에게 준 실망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매우 화가 납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죽게 만든 이 사회가, 그 사회에서 방관하던 국민이, 그 사회 일원으로 침묵하던 제 자신에게도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말을 들어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제 친구들이 빛나는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일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제 생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소년들인 우리가 무능한 사회에 책임감 없는 어른들에게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런 어른들과 함께 커가야 하는 건 우리 청소년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슬픈 일이 있어도 관심이 조금 부족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뉴스 멘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나중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이상 교육 프로그램 지식 채널 2에서 발췌한 아이들이 사회를 향해, 어른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친구를 죽게 만든 장본인인 어른들인 우리가 이 아이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 그 한마디의 안내방송이 아니었다면 아이들이 뛰쳐나왔겠죠.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쉽게 쓰는 말인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웠던 말이었었나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자문을 해보았어요. 나도 쉽게 뱉었던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복종을 하듯 죽음의 순간에도 정말 가만히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진짜 어른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참사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하던 대로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슬프고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시간이 가고 잠시 잊혀졌다가 또다시 참사를 겪기를 반복하며 그것을 지켜보다가 방치한 채 또다시 아이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이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이고 사회의 아이들이기에 이제는 멈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멈추라고 대자연이 자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고로, 그래도 모르면 조금 더 큰 사고로, 그래도 모르면 대형 참사로서 말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끔찍한 사고들을 접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해 듣는 사고 소식들은 예전에는 없었던 사고들이 아니었습니다. 30% 수위에서는 모순이 나오지 않지만 50% 가도 발견하지 못한 모순들이 70% 수위로 모순들이 쌓였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순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후천시대인 지금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국제사회는 국제사회대로 모순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순이 세상에 나와 이슈가 되어야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수사권을 부여하고 부여한 수사권으로 수사를 하여 관계자를 처벌하고 유가족에게 넉넉한 보상을 해주면 과연 그것이 모순을 바로잡는 해결책일까요? 세월호 사건으로 단편적인 예를 들었으나 늘어나는 사회의 모순들이 총체적으로 잘못이지 정부의 잘못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 능력이 있는 지식인들이 융합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회를 위해 연구해가며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방치한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지 나라의 일꾼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공무원들이 나라의 일꾼입니다. 주인인 우리가 방치하니 이 일꾼들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알고 더 가지려고 들고 세력을 키우느라 사회를 위해 빛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겠죠. 주인이 방치하니 새로운 주인이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 말고 국민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를 위해 빛나는 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내 지역을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저버렸으니 내 주위가 어려워지고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이 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서울시의 주인이 서울시를 아끼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를 팽개친 것입니다. 팽개치고 살면 서울시는 결국은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지려고 서로가 욕심을 내고 자리 다툼을 하고 경제 또한 많이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바르게 보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바르게 보기 시작한다면
순식간에 이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아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이 모여서 정부의 돈을 지원받으러 가는 이익 집단이 아닌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갈 순수하게 연구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인인 우리가 낸 세금을 타러 정부의 손을 빌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인인 우리가 사회를 방치해 의무를 저버려서 어려워졌기에 십시일반 개개인 돈으로 운영을 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야 그 이념이 퇴색되지 않으니까요. 만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민의 희생과 피와 땀이기에 반드시 갚아야 하겠죠. 골마 터진 모순들이 다 드러나고 드러나야 고치는 시대이고 질서를 바로잡는 시대, 후천시대 7년차입니다. 모순이 드러날 때마다 인민재판을 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이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무능한 사회에 책임감 없는 우리들에게 개선을 요구한 아이들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며 방치한 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친구를 잃은 아이들이 이제는 방치 말라며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커가야 하는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 우리들이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